개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골치 아팠을 문제, 바로 자동 파일 다운로드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작업을 아주 안정적으로 만드는 4가지 확실한 전략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퍼피티어 파일 다운로드 실제로 해보기 전까진 쉬워 보인다. 정말 그렇죠. 스크립트가 다운로드 딱 클릭하고는 파일이 다 받아지기도 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건 아무것도 없죠. 자,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이 다운로드가 왜 까다로운지 그 속사정부터 알아보고, 이어서 클릭하고 기다리기, 수동으로 가져오기, 크롬 이벤트 듣기, 그리고 하이브리드 스크레이퍼까지 4가지 방법을 차례대로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엔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할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인 해결책에 들어가기 전에 플레이라이트나 퍼피티어 같은 툴들이 도대체 어떻게 브라우저를 마음대로 조종하는지 그 비밀부터 알아봐야겠죠?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이 크롬 개발자 도구 프로토콜, 줄여서 CDP입니다. 이걸 브라우저의 뇌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직통 회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화 툴이 강력한 힘을 갖는 게 다 이것 덕분입니다. 플레이라이터도 퍼프티어도 사실은 이 CDP를 사용해서 브라우저를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4가지 방법이 전부 다 이 CDP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이 CDP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간단한 접근법이죠. 바로 클릭하고 기다리기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직접 하듯이 버튼을 누르고 파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방법은 언제 쓰는 게 좋을까요? 뭐 아주 일반적인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 사이트나 그냥 브라우저가 알아서 다운로드 처리해주는 간단한 경우에 딱이죠. 복잡하게 응답을 가로챌 필요도 없고 그냥 디스크에 파일만 뚝 떨어지면 된다. 이럴 때 쓰기 좋습니다. 뭐랄까 일회성 작업이나 가벼운 작업에 제격이죠.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크롬한테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지 절대 경로로 알려주고, 그 다음엔 페이지 클릭했으니까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3번째 단계입니다. 그냥 클릭했으니까 되겠지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파일이 디스크에 완전히 다 써질 때까지 다운로드 폴더를 계속 확인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만약에 브라우저 다운로드가 자꾸 실패하거나 불안정하면 어떡할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아예 브라우저를 건너뛰는 겁니다. 페이지 코드 안에서 우리가 직접 파일을 가져오는 거죠. 이건 다운로드 링크가 파일 URL로 바로 연결될 때 아주 유용해요. 파일 이름이나 폴더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이미지, PDF, G파일 같은 다양한 바이너리 파일 처리에도 좋죠. 한마디로 브라우저 다운로드 매니저가 거스릴 때 완벽한 통제권을 쥐고 싶다면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재밌는 건 크롬 입장에서는 다운로드라는 행위 자체가 아예 일어나지 않은 셈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요. page.evaluate 이걸 써서 브라우저 안에서 fetch 명령을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파일의 바이너리 데이터를 읽어서 base64 문자열로 바꿔요. 이걸 다시 Node.js 스크립트로 가져와서 버퍼로 디코딩한 다음에 파일로 저장하는 거죠. 와, 정말 기발한 방법이죠?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파일이 너무 크면 이 베이스64 변환 과정에서 메모리를 엄청나게 잡아먹을 수 있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3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처럼 파일이 다 받아졌나? 하고 파일 시스템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추측하는 대신에 이번에는 크롬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크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를 우리가 직접 엿듣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방법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방법 1에서는 CDP를 그냥 다운로드 허용해 하고 명령만 내리는 수동적인 용도로 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크롬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다운로드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오기 위해 아주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언제 쓸까요? 당연히 아주 높은 신뢰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실제 운영 중인 프로덕션 시스템이라거나 다운로드 진행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할 때, 혹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명확한 신호를 받아야 할 때 쓰는 거죠. 파일 시스템을 계속 확인하는 게 좀 불안하다, 나는 확실한 결과를 원한다 할 때 쓰는 말 그대로 전문가용 솔루션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page.create CDP 세션으로 CDP 세션을 열고요. 그 다음에 browser.download will begin이랑 browser.download progress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버튼을 딱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시작시키면 우리는 스테이트가 completed로 바뀌는 이벤트가 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추측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크롬이 다 끝났습니다 하고 직접 알려주는 거니까요.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방법입니다. 하이브리드 스크레이퍼. 이건 특히 다운로드할 파일이 아주 많을 때 그야말로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각자 잘하는 걸 하자. 브라우저는 자바스크립트 렌더링처럼 자기가 잘하는 거에만 집중하고 실제 파일 다운로드라는 무거운 작업은 노드.js한테 맡기는 거죠. 갤러리에서 이미지 수백 장을 받는다거나 스트리밍이 필요한 아주 큰 파일을 받을 때 정말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다운로드를 브라우저가 하지 않으니까 부담이 확 줄거든요. 그래서 대량 작업을 할 때 훨씬 빠르고 안정적인 겁니다. 프로덕션 데이터 파이프라인 같은 곳에서 쓰기 딱 좋죠. 작동 방식은 이래요. 먼저 퍼페티어로 페이지를 돌아다니면서 파일 URL들만 쏙쏙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 URL들을 Node.js 스크립트로 넘겨주고요. 그러면 Node.js가 Axios 같은 라이브러리로 파일들을 다운로드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기술이 바로 스트리밍입니다. 파일을 통째로 메모리에 올리는 게 아니라 물 흐르듯이 바로 디스크 파일로 써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메모리 걱정 없이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나 되는 강력한 방법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도대체 뭘 써야 하나요? 사실 이게 무조건 최고다 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최적의 도구를 거르는 게 중요하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클릭 앤 기다리기는 간단한 일회성 작업에 좋지만 좀 불안정하죠. 두 번째, 수동 가져오기는 파일 이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지만 큰 파일에는 메모리 부담이 있고요. 세 번째, 크롬 이벤트 수신은 정말 신뢰성이 높지만 구현이 좀 복잡합니다. 마지막, 하이브리드 스크레이퍼는 속도, 확장성 다 좋지만 직접 접근 가능한 파일 URL이 있어야만 쓸 수 있죠. 결국 여러분이 마주한 사이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높은 수준의 제어와 확장성이 필요한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문제에 딱 맞는 방법을 고르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이 강력한 기술들은 모두 CDP, 즉 크롬 개발자 도구 프로토콜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안티보 시스템들이 점점 더 똑똑해져서 이 CDP 자체를 감지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자동화 기술이 마주할 진짜 큰 도전은 단순히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걸 넘어서 얼마나 들키지 않고 제어할 수 있는가, 즉 은밀함이 아닐까요?